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지난주보다 아랫지방은 눈이 많이 온다 그러네요. 서울도 눈이나 비 올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우리 84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그 17번 주제부터 하면 되겠죠? 예.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예. 한 문제 정도가 이제 통상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매년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뭐 한 경년에 한 번 뭐 정도 출제되는 정도의 주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의 공인중개사 협회인데요. 제목하고 실제로 협회를 만드는 그 설립할 수 있는 권자하고 조금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협회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개공들이 만들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예, 다시요. 협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 협회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는 아마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그럼 좀 뭐 명칭이 길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뭐 그렇게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또 뭐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문 자격사의 명칭을 넣어서 공인중개사 협회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런 공인중개사 협회가요 왜 그 필요하냐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에는 우리 뭐 중개업의 뭐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설립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써놨는데 그 말은 뭐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권익을 대변한다. 권익 우리의 어떤 권리와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택시 기사 한 분이 그 분신 자살한 거 뉴스 들으셨었죠? 못 들으셨어요? 봤어요? 예. 그 왜 택시 기사가 그 분신 자살을 했죠? 무엇 때문에? 그 카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카풀을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인가를 뭐 유료로 받아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모양.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카풀 영업을 하게 되면 무슨 수요가 많이 줄겠어요. 그 택시 수요가 많이 줄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들은 뭐 파업도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뭐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택시 기사 한 분이 이렇게 자살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카풀 영업을 그 허용하는 거 찬성 반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찬성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의외로 또 많이 그 찬성하시더라고. 예. 반대 나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반대? 예. 뭐 팽팽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택시기사 한 분이 이제 그 분신 자살을 하셨는데 이게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좀 보다 좀 힘 있는 단체에서 나서서 뭐 반대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나서서 그걸 해야 되겠어요. 뭐 가령 뭐 택시기사 그 협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좀 더 넓게 보면 뭐 운송협회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그러니까 우리 화물자동차 뭐 그 협회 뭐 이런 것도 있듯이 그 연합인가요?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어떤 큰 단체에서 단체 행동을 하고 그래야 정부에서도 뭐 어떤 뭐 정책 자체를 이제 뭐 그 의견이나 이런 거 반영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가 몇 %죠? 0.9%잖아요. 그럼 0.9%가 요율 자체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요율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잖아요. 미국은 뭐 우리 주마다 좀 다른데 6에서 한 7% 정도 받는다 그랬죠. 미국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한 8배 정도 낮은 거니까 우리가 현저하게 지금 낮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죠. 일반인들의 생각은 0.9도 뭐 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높여달라 이러려면 어떤 뭐 그
단체, 힘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공인중개사 협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협회가 되게 많잖아요. 뭐 우리 저 변협 같은데 변호사 협회도 있고 뭐 세무사 협회도 있고 되게 많은데 가장 그 회원이 많은 협회가 무슨 협회 같아요? 우리나라 협회 중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가입 회원이 많은 요거예요. 우리 한국 저 공인중개사 협회가 단연 1위입니다. 왜냐면 왜 단연 1위겠어요? 이제 우리가 쪽수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연 1위일 수밖에 없죠. 근데 힘은 제일 써야 되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예, 근데 제일 약해요. 예, 힘은 제일 약해.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 번째 줄에 대한 세무사 등이 그것이다. 다음에 주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개업 공인중개사에다가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목과 실제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자가 다르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명칭은 공인중개사 협회지만 실제 만드는 거는 개공들이 만든다. 자, 양가로 1번 내려오시면 협회 설립 절차가 있는데 한 7줄 정도 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우리 협회 설립 절차를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 해주시고요. 협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계를 보통 이제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발기인 총회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립 총회라는 걸 해요. 발기인 총회, 그 다음에 창립 총회, 그리고 설립 인가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의 이름은 처음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동산 처음 하는 등기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보존 등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인에서 처음으로 이게 등기하는 거를 설립 등기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발기인들은 모여서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 협회 이름을 뭐라고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를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정관이라고 하죠. 정관을 작성해요, 발기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에서는 뭘 하냐? 이 창립총회는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회의인데 전체 구성원이 모이는 회를 총회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관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고 이때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 의결을 하거든요. 이때 의결은 과반수로 해야 되겠죠. 과반수. 이거 반이 넘는 수.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는 누가 인가를 해주는 거일까요? 우리가 이제 협회를 만들 거야. 근데 누가 최종적으로 그래 만들어 이렇게 인가를 해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해주거나 시장무수구청장이 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누가? 국장이. 왜냐하면 협회가 전국적인 단체니까 이거를 뭐 지자체의 장들이 하긴 좀 어렵잖아요. 등기는 어디 가서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협회가 이제 그 주된 사무소 쪽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라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 회사로 말하면 본점 같은 거.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협회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어디 등기소에 가세요? 서울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협회를 뭐 우리 꼭 서울에 두라는 법은 없으니까 부산에 두기로 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면 되겠어요?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 아무튼 단계가 4단계를 거친다는 정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오시면 협회의 조직이 3가지 조직이 있어요. 그 협회의 조직 첫 줄 가운데 보면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이렇게 이제 3가지 조직이 있죠, 그죠?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이렇게 이제 3가지 조직이 있는데 꼭 한번 채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일반적인 회사로 말하면 본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부하고 지회는 뭐 지점이나 영업소 뭐 이런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느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직이 좀 제일 큰 조직? 거기 보면 어떤 조직이 좀 커 보여요? 주된 사무소라는 조직이 좀 커 보이죠? 그 다음 큰 조직은요? 지부. 그 다음 큰 조직은 지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꿈은 뭐예요? 여러분 꿈은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개공이 되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공이 되는 게 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공이 돼서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돈도 많이 벌지만 개공이 돼서 이런 꿈도 한번 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을 이제 한번 꿔보시냐면 협회에 진출을 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개공이어야 협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회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회장. 그러니까 지회장은 이제 구마다 있는데 뭐 서초구 지회장 또는 뭐 강남구 지회장. 이 지회장 일을 잘하면요, 이 이제 무슨 선거를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냐면 그 지부장 선거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지부장은 서울특별시 지부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회 일을 잘하면 이쪽 개공들이 막 몰표 몰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지부장 선거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부장은 어떤 지부장?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지부장은 어디 지부장이죠?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게 된다면 여기는 어떤 지부장이 돼요? 경기도 지부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부장 일을 잘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를 뽑냐면 협회장을 뽑아요. 그럼 협회장을 지부장 중에서 이제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회장 이렇게 이제 출마하면 되는 거죠. 이런 꿈도 한번 좀 꿔보시라는 거죠. 협회장 저 예전에 이제 그 지금 살던 집 말고 예전 살던 집 제가 이제 13층에 살았는데 10층에 협회장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제 차 끌고 나오는데 협회장은 아침에 어떻게 해요? 기사가 이제 모시러 와요. 정말로 기사가 딸린 검은 세단이 이렇게 옵니다. 퇴근도 어떻게 하고요? 기사에 있어요. 기사가 이제 다 이렇게 모시고 오고 뭐 다 한다. 얼마나 좋아요. 판공비도 많이 쓰고. 자, 그러면 협회장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또 꿈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뭣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협회장 일을 좀 잘하면 어떤 일이 되겠죠? 국회의원이 또 될 수 있겠죠, 그죠? 국회의원. 국회의원에서 이제 정치 잘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뭐 그 다음은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꿈을 그렇게 꾸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직능 대표라고 하죠. 이런 직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뽑아주는 걸 이제 국회의원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협회장이 현재 협회장 말고요. 과거 협회장들이 3명 연속 구속됐어요. 왜 구속됐는지 아냐면 이제 공금 횡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협회가 이제 되게 돈이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금이 좀 많이 만져지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횡령하는 걸로 많이 구속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협회에 자꾸 가입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가입한 사람도 막 탈퇴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 이 협회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협회장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뭐 조직은 그렇게 이제 3가지 조직이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협회 업무 이렇게 있는데 협회는 7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협회가.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1에서 7번까지 한번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왼쪽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1에서 7번까지를 왼쪽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업무 중에 이 업무가 있나 보세요. 협회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인데 이 협회 스스로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협회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협회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협회는 중개 업무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에요. 다시 협회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예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중개업을 하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협회가 하는 일은 뭐다 이거예요. 그럼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뭐요? 도움을 주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같은 거, 연구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6번에 가보면 어떤 말이 있나 한번 좀 볼까요? 6번의 맨 끝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공제사업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협회에서 이제 문제가 뭐 경년에 한 번 정도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출제가 된다면 무조건 공제 쪽에서 나와요. 공제. 왜냐하면 협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볼륨도 있고 또 뭐 그 중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공제라는 건 뭐냐?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제 사업 왼쪽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개공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9만 명이나 있으니까 이런 개공들이 업무 보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업무 보증을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뭐죠? 보험, 공제, 공타. 예, 근데 이들이 보험만 들으면 결국에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보험에서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를 하나 만들어요. 보험회사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보험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들이 모여서 보험회사를 만들면 그걸 회사라고 그러기 좀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을 갖춘 말하자면 단체, 어떤 기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제라고 해요. 공제. 그러니까 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걸 협회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공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제 기관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대표적인 공제 기관으로는 뭐가 있냐면 택시 기사들 있잖아요. 그죠? 택시 기사들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줘 아니면 택시 공제에서 물어줘. 공제에서 물어주잖아요. 뭐 또는 우리가 뭐 이런 거는 좀 잘 알지 못하는 건데 의료사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의사들. 그죠? 의료사고 터지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줘? 아니에요. 그럼 뭐에서? 공제기관에서. 그죠? 변호사들도 가끔 사고 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사고 치면 누가 물어줘? 보험에서 물어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럼 누가 물어줘? 공제. 변호사들도 그 공제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공제기관이라고 해요. 자체적인 보험. 그걸 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는 쉽게 말하면 누구가 만드는 거네.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제 이런 것들은 일반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요거는 누구만 가입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개공만 이렇게 왜냐면 개공을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니까 그거까지만 기억할게요. 그다음에 18번 주제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제재 규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우리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이쪽에서는 놀라지 마세요. 이쪽에서는 최소 3문제 많이 나오면 5개까지 나옵니다. 요번 우리 29회 시험에 5개 나왔어요. 여기 18번 주제에서 5개. 근데 여기에 이 18번 주제가 몇 장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몇 장 안 달려 있다는 건 그렇게 설명드려야 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쉽게 나오겠어요? 굉장히 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 못하면 틀리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는. 왜냐하면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출제를 3개에서 5개까지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 자, 일단 그 제목에 보면 그죠? 제재 규정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재 규정. 그럼 제재가 뭔가를 한번 좀 제목 옆에다가 한번 적어놔 볼게요. 우리 이제 과목에서는 권리, 어떤 권한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입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공을 규제하고 처벌하고 제재하고 이런 거 좀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제재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제재가 있어요. 첫째는 행정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 형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 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행정상 책임에서 행정처분에는 2가지 크게 나눠서 뭐하고 뭐가 있죠? 우리 행정상 책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민사 책임으로는 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행정상 책임으로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가 있죠? 취소 아니면
정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예? 취소 처분을 받든가 정지 처분을 하는 게 행정 처분이에요. 그러면 형벌에는 어떤 게 있냐? 형벌은 우리 당연히 알다시피 뭐하고 뭐를 형벌이라고 그래?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 뭐 이런 것들을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걸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서벌은 어떤 게 있냐? 예, 질서벌은요 과태료를 얘기해요. 예, 질서를 위반했다. 예, 그러면 이제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좀 하나만 드릴게요.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가 이제 그 버스의 노선인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줘요. 버스 노선 이렇게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제 그 허가해준 대로 다녀야 돼. 근데 지자체에서 허가해준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턴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노선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집들 많고 뭐 사무실도 많아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올 때는 그냥 텅 비어서 가고 텅 비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버스 회사에서는 야 여기를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예, 그래서 어떻게 다녔냐면 이렇게 다녔어요. 그냥 마음대로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변경을 시켜가지고 노선을 변경.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대로 막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는 버스가 있다. 그럼 자 첫째, 이 버스의 운행 취소하는 건 어때? 취소해버리면 어때요? 마을버스인데 불편하죠? 누가 불편하지? 여기 타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취소는 조금 어렵네. 그죠? 정지는 어때요? 정지도 역시 불편하죠. 왜 정지 왜 불편해요? 그 어차피 버스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버스 기사 이렇게 갔으니까 버스 기사 징역 보내는 거 어때?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벌금 때리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잖아. 저 벌금이라는 건 전과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셋 중에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거 한번 택해 보세요. 과태료가 이제 가장 합리적인 거지 뭐. 그죠? 예, 이렇게 뭐 노선을 위반했다. 이건 질서를 위반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섰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횡단보도 안 쓰고 지나가는 뭐 어린애를 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과태료로 끝나? 아니에요. 과태료로 끝날 수가 없지. 예, 그럼 어떻게? 뭐 징역 때리거나 뭐 벌금 때리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범죄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재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생기는 거야. 막 노선도 지 맘대로 다니고 기사들은 막 횡단보도 하나도 안 지키고 막 사람 막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개문 발차라고 해서 문 열린 상태에서 막 가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관청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야. 계속 막 하루에 한 번씩 막 계속 터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뭐 정지를 시키거나 취소를 시키거나 해야 다른 업체를 여기다 투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이 제재 파트에서 이제 한번 좀 보면 이쪽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한 문제 이 정도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도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세 개에서 최대 한 5개까지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볼게요. 86페이지 한번 가시고 제일 먼저 행정처분이라는 것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양가로 1번의 행정처분에다가 일단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88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에 뭐 있죠? 행정 질서벌. 거기도 제목에다가만 채색 한번 해주시고 중간에 양가로 3번에 행정 형벌. 여기도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재에는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 이렇게 일단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행정처분에 다시 오시겠습니다. 86페이지. 자, 행정처분은 5가지가 있는데 그 박스 있죠, 그죠? 그 표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일단 그 표 되게 중요합니다.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보니까 행정처분 5개 있죠, 그죠? 위에서 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뭐 있어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정 취소 이렇게 5개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크게 둘 중에 하나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하면 뭐 아니면 뭐 있는 거예요.
취소 아니면 정지. 반대로 하면 정지 아니면 취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뭐가 좀 더 센 처분이고 취소가 좀 정지는 조금 낮은 경미한 그런 처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면 처분 관청이 있는데 이 처분 관청은 고유 전속적인 관청입니다. 그 처분 관청 밑에다가 뭐 혹은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고유 전속이라고 한번 적을게요. 고유 전속. 예. 고유 전속.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나요? 교장 선생님이 가끔 들어오시죠.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막 불시에 막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와서 교장 선생님 막 애들 두들겨 패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두들겨 패는 건 누가 때리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때리고 그러죠.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더 상급적인 어떤 상급 뭐 관으로 따지면 상급 관청인데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애들 막 이렇게 훈계하고 때리고 그런 건 담임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유 전속적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관청 한번 쭉 보면 제일 상급 관청은 누군가 찾아보세요. 밑으로 쭉 보면 제일 상급 관청이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장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럴 권한이 없다. 예. 반대로 등록 관청이 그러면 지정 취소할 수 있냐? 못하죠. 예.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권한에 맞는 일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할 수 있고 거기 이제 처분의 성격 쪽에 보니까요. 기속과 재량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기속과 재량. 자, 보조단에도 한번 적어 놔 볼게요. 기속은 뭐고 재량은 뭐냐? 자, 우리 용어 한번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기속이라고 하는 거는 끝말이 뭐라고 붙냐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붙는 거를 기속이라고 해요. 하여야 한다 기속. 하여야 한다 기속. 그러면 재량은 끝말이 뭐라고 붙는 거겠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붙는 게 재량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그럼 기속이고요. 할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재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는 관청의 말 그대로 재량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고 중요하고 일단 알고 계셔야 돼. 기속과 재량은.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는 끝말로 한번 붙여보면 하여야 하는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하는 취소가 있고 그다음 무슨 취소가 있죠? 할 수 있는 취소가 있고 그렇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상을 한번 볼게요. 등록 취소는 누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 거예요? 개공이죠. 그래서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무튼 등록이 있는 개공이 등록 취소를 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 있는데 이 업무 정지는 재량만 있네요. 즉 할 수만 있고 누구랑 누가 그 업무 정지의 대상이 되냐면 개공하고 분사무소. 거기 분사무소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를 하나만 잡겠습니다. 자, 은행 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 뭐 가령 KB은행이 있는데 강남 사거리 지점이 있다. 강남 사거리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뭘 하나 잘못해요. 뭘 하나 잘못했는데 그게 업무 정지 사유인 거야. 업무 정지. 그러면 KB 전체 업무 정지를 때리는 거하고 그 지점에만 업무 정지 때리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업무 정지를 해줘야 되겠어? 그 지점에만. 그러니까 그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느 지점에서 사고를 쳤는데 그걸 법인 전체에다가 업무 정지를 내리는 건 좀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개념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자, 등록관청은 나한테 등록관청은 하나만 있다 아니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등록관청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등록을 하나만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시도지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도지사가 세종특별자치시장까지 합치면 17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나한테는 특정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뭐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어느 시도지사가 할 건가. 그래서 그거는 시도지사 밑에 어떤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자격증 교부한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여줘야 돼. 거기다가 채색 별표 아주 중요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나한테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그럼 밑에 국장은 특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특정할 필요가 없지. 왜 국장은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국장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국장이 지정 취소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격 취소는 기속적 취소만 있죠. 그것도 채색 별표. 자격 취소는 기속적 취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난에 보니까 자격 있는 애들은 다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공도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고 소공도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된다. 왜냐면 얘네들 다 자격이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자격 정지는 재량만 있는데 소공만 대상이 되네요. 거기다가는 채색하시고 별 2개 할게요. 그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다. 소공만 받는다. 그럼 누구는 자격 정지 안 받아요? 개공은 자격 정지 안 받아요. only 누구만 받아요? 소공만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보통 문제 낼 때 자격 정지 중인 자가 이렇게 주어가 나온다고. 자격 정지 중인 자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냥 소공이야. 이거를 개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린다고. 문제를. 그렇죠? 무조건 자격 정지는 주어 안 지더라도 소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가 갖고 있는 지정 있잖아요. 그 지정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만 할 수 있고 재량이죠. 거기 재량에다가도 채색 별표. 그러면 국장은 지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이니까. 재량이니까. 당연히 거래정보 사업자. 해서 요 일단 박스는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행정처분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뭐랄까요? 좀 이렇게 기억에 오래 담으실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달 끝나면 해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집에 이렇게 걸어놓으신 혹은 사무실에 걸어놓으신 뭐 있겠어요? 저 2018년도 달력 있죠, 그죠? 달력 버리지 말고요. 달력 가지고 좋은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달력 가지고 달력 활용하는 공부 방법. 저는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제가. 저는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9회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민법은 공부를 따로 안 했어요. 뭐 저는 이제 전공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민법은 그냥 봤어요. 그냥 봐도 몇 개 안 틀렸어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민법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쉬웠고요. 학개론도 지금처럼 무슨 경작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개론 맨 앞부분에 막 보면 막 부동산 특성 같은 거 나오죠. 그런 것만 나왔어. 그런 것만 한 30개.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 20명 외우면 돼. 그게 제일 싫긴 했는데 아무튼 이름을 막 외워야 돼. 옛날에 뭐 무슨 내용을 뭐 누가 얘기했다 뭐 이런 뭐 학자들이 있잖아. 뭐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 몇 명 나오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 10회 이전만 하더라도 쉬웠단 말이에요, 시험이. 근데 지금은 장난 아니게 어려워졌고.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공법이었어요. 지금도 공법이 제일 어렵고. 내년 시험도 공법이 가장 큰 관건일 거예요. 왜? 제일 어렵거든, 공법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큰 관건은 공법을 여러분이 꽈락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공법을 공부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달력 있잖아요, 달력. 그 달력을 많이도 아니에요. 그 왜 달력 중에 보면 왜 이렇게 달달이 넘기는 달력 말고 왜 달력 중에 이런 달력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월 달이면 여기 작년 12월 달, 여기 2월 달에 해서 세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그거 해가지고 5장 정도밖에 안 돼. 5장, 6장밖에 안 되잖아. 그 달력을 버리지 말고 달력이 크잖아요. 길잖아 이거. 이렇게 긴 거. 이거를 벽에다 붙여요. 이렇게 벽에다 붙이는 거야. 붙여가지고 뭐해? 그 대신 달력을 이렇게 앞면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붙여야 돼? 뒷면. 그러니까 새하얀 종이로 붙이는 거야. 붙여서 뭐 해? 써. 자, 뭘 써요? 공법을 쓰는데 공법을 이렇게 쓸까? 공법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그거 쓰면 뭐 소용없지. 뭘 써요? 뭘? 응? 자, 이제 우리 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공법 소임이. 도시군 계획? 그러면 도시군 계획을 한번 써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몰라? 그럼 아니네 그러면. 그러면 뭐 가령 제가 생각나는 거는 용도 지역 같은 거, 용도제 같은 거 썼던 것 같아. 용도제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용도주 중요하잖아. 그 국토의 미용이라는 법률에서 그런 거를 여기다 이제 제목을 딱 써놓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새끼 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새끼 칠 수 있는 거. 그 용도지에 다시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들. 그걸 달력에다 다 써놓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쓸 필요 없고 그냥 뼈대만 쓰는 거야. 뼈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중요한 주제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공법에서 좀 우리 배우신 것 중에서 좀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거. 어? 용도 썼잖아. 네. 중요한 거 없대? 네. 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공부하면 꽈락이라고. 그러니까 봐요. 환지 중요하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환지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다 써야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걸 한 장을 빡빡하게 뭘 쓸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확한 뼈대를 못 잡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다. 그러면 뭐 같은 거 적어도 괜찮아. 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우리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재건축이나 뭐 개발이나 그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딱 적어주는 거야. 뭐 건축법이다. 그럼 뭐 우리 건축법에서 뭐 가령 뭐 건축 허가, 뭐 건축 신고 뭐 이런 것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야. 해서 뼈대만 일단 간단하게 적어놓는 거야. 자세히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 수업을 들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배운 거 있잖아. 잊어버리기 전에 그걸 여기다가 적는 거야. 이때 적을 때는 색깔을 달리해서 적어 이제. 원래 적을 때는 검은색으로 적어요. 기본 뼈대니까. 그 다음 세부적으로 적을 때는 뭘로 적어? 파란색으로 적는 거야. 뭐 여기서 뭐 도시지역이 있는데 내가 오늘 도시지역에서 뭐를 배웠냐면 뭐 건폐율을 배웠어. 그냥 건폐율 쭉 적고 몇 퍼센트 쭉 적어두는 거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를 해.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대. 이번에 나올 것 같대.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뭐 하면 되겠어? 여기다 또 뭐 메모를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중요 표시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무조건 나온대. 막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도 계속 나와. 그리고 내가 계속 틀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색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5장 만드는 것 같아요. 달력 뒷종이 5장. 그리고 공부 끝. 안 했어요 공부. 몇 점 맞았어요? 제가 본 시험에 가서 50점 맞았어요. 50점. 잘했어요? 아주 잘한 거지. 예. 50점 맞으면 정말 잘한 거지. 잘하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공법 공부 끝냈다고. 얼마나 쉬워. 그죠? 예.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안 하고요. 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없이 여러분 공법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뭘 중요한지를 몰라 일단 첫째. 그리고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다 어려워. 그리고 계속해도 남아있지는 않아. 이렇게 공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를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뼈대 잡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딱 하나 뭐만 하면 돼. 공법만 이거 하면 돼. 공법만. 공법은 이걸 안 잡아준다고 선생님이.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잡아줘야 돼. 다른 과목은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얘기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제가 행정처분에서 못 나와도 2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이 2문제를 맞추기 위한 뼈대가 요 박스야. 요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표. 그죠? 그러니까 이 표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세부적인 거를 공부를 했을 때 살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배웠어? 뭐 이런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이제 행정처분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가 볼게요. 양가로 1번에 보면 절대적 혹은 기속적 혹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러면 이거는 끝말이 뭐라고 붙어야 하는 거네요. 뭐라고 붙어야 되는 거야? 하여야 한다라고 붙는 거죠. 그지? 하여야 한다. 자, 기역부터 이응까지 8개가 있습니다. 8개.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상대적 혹은 재량적, 임의적 등록 취소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요거는 끝말이 뭐라고 붙으면 되겠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11개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8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11개. 합쳐가지고 개공은 무려 19가지 원인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암기하면 절대 유리하겠죠. 그죠? 출제하는 패턴은 이렇게 나옵니다. 늘 나오고요. 출제확률 100%. 다음 중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고전적인 문제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뭐 최근 문제들은 이렇게 나와요. 박스에 절대적 취소랑 상대적 취소 한 몇 개씩 섞어 놓고 다음 중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모두 세면 몇 개,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예. 그게 조금 발전적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외우셔야 돼요. 예. 무조건 출제되니까 어떤 거 암기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절취를 암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시라는 거 다 모아봐야 5개에서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절취에다가 별 3개 할게요. 이 별 3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데 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그래서 별을 3개 한 거고요. 다음 달 이제 우리 1월 첫 주에 제가 이제 중개사법에서 꼭 암기해야 할 사항, 이제 2019년도 암기사항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의외로 그 암기할 게 많이 없어요. 우리 과목은요. 그럼 이제 그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암기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개사법은 나중에 여러분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만 초집중하시면 무조건 90점 이렇게 맞으실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우리 저 합격자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중개사법 때문에 합격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공법쌤 눈치를 자꾸 보더라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한 분도 안 믿으셨어요. 어떤 걸 안 믿으셨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90점 작년에도 계속 맞게 해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해도 당연히 90점 맞게 해드릴 건데. 안 믿어요. 한 분도 안 믿어. 근데 언제는 90점 맞게 되냐면 본 시험에 가면 90점 맞는다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본 시험에서 90점을 맞아요. 본 시험에서. 근데 언제는 90점 못 맞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못 맞는다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뭐 잘 맞으면 한 70점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본 시험에 가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거는 뭐만 걱정하면 되는 거야. 공법만 걱정하면 돼요. 공법만. 공법이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한테는 또 공법이 사실은 지금은 또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또 눈에 안 들어와? 1차 때문에. 그죠? 1차 때문에 이제 눈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6월 정도까지는 못 해도요. 내년 6월이에요. 내년 6월까지는 뭐가 좀 돼야 되겠어요. 민법이 잡히든 학교론이 잡히든 어느 정도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차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 1차 마무리가 된다는 거는 뭐 1차에서 막 70점, 80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대에서 한 50점대 모의고사 점수로 기준하면 50점대 정도만 나오면 1차는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 되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간 거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해야 동차 합격이 가능해요. 이번 우리 그 29회 시험에 동차 합격은 6,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6,000 몇 명 붙었는데 1차 합격생들이 10,000명이야. 그리고 동차 합격은 6,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동차 합격이 쉽지 않다고. 근데 쉽지 않은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합격자 모임에 이제 가서 한 300명 가까이 왔는데요. 뭐 그 동영상 수강생들까지 동차 합격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250명 이상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이제 붙은 거죠. 근데 이제 2차만 했다가 붙은 사람들은 합격자 모임에 잘 안 오시더라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동차 학생들은 정말 자기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동차 합격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가 6,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6,000등 못해? 전국에서 6,000등? 왜 못해? 할 수 있죠. 전국에서 6등도 아니고 여러분들 6등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6,000등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의미고요. 6월까지 아무튼 1차를 아무튼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고 7월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10월까지 아무튼 2차 하여튼 하면 충분히 동차 합격 가능합니다.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억부터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절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랬는데 절취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렇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에 해당이 됐다는 말이 중요해요? 결격 사유에. 그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개공이 뭐에 걸리면?
결격에 걸리면 절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격 사유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개공이 뭐 또는 뭐 했을 때요. 사망 또는 해산. 그거 두 개 다 채색하시겠습니다. 사망, 해산. 그거 채색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가요. 요렇게 화살표 두 번째 끝부분 맨 마지막에 화살표만 해주시고, 요 경우는 청문을 생략한다. 일단 이렇게 쓰세요. 청문을 생략한다고 일단 쓰시고, 요거 별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보조단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징역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징역을 가는 거는 이거 정말 유쾌하지 않잖아요. 이게 징역 가는 게. 그러면 그냥 가 아니면 뭘 한번 해보고 가? 범죄를 하고 징역 가. 정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뭘 해보고? 범죄 말고. 소송 말고. 소송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판결 같은 거를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재판 받고 징역 가잖아요. 맞죠? 예. 근데 여기 범죄라고 답변하고 제가 깜짝 놀랐네. 그렇지.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재판받고 징역 가는 거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취소도 사실은 나한테 미치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그냥 취소당해? 아니면 뭘 한번 해보고 해야 돼? 청문을 한다 이거예요. 청문. 그렇지? 예. 정지 말고요. 예. 그래서 청문이라는 거는 뭐 하기 전에 하는 거구나. 취소하기 전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중요하고요. 자, 청문은 뭐 하기 전에 한다고? 취소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재판하고 비슷한 거야. 재판 같은 거. 우리 재판 나가서 막 그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는 게 청문이라고. 그럼 이제 니은번은 사망에서는 왜 청문의 기회를 왜 안 줘? 죽었으니까. 정답. 죽었으니까. 이제 불러낼 수가 없잖아요. 불러낼 수가 없으니까 청문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청문을 해야 돼? 그거 빼고 나머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19가지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딱 하나 뭐 빼고 다 청문을 해야 된다. 사망, 해산을 빼고는 무조건 다 청문을 해줘야 된다. 디귿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이거를 이제 디귿번을 줄여서요. 내자로 부정 등록이라고 합니다. 내자로 줄여서 부정 등록이라고 하고요. 자, 니을번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요거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 등록이라고 해요. 자, 디귿번은 무슨 등록? 디귿번 부정 등록. 니을번은 이중 등록. 이렇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럼 부정 등록과 이중 등록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럼 부정 등록은 어떤 게 부정 등록이에요? 부정하게 등록한 거. 이중 등록은 이중으로 등록한 거. 그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부정 등록은 등록을 하는 원인이 불법적으로 위조 같은 거 해가지고, 위조 같은 거 해서 변조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거. 가령 뭐 교육 받아야 되는데 교육 받기 싫으니까 실무 교육 수료증 위조해가지고 등록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정 등록이라고 하고, 이중 등록은 개수를 생각하면 등록이 1개, 2개 중에서 몇 개? 2개 이상 걸렸을 때 이중 등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음번 최근 1년 안에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죠. 2번의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거 잘 보면 업무정지를 1년 동안에 몇 번 걸린 거예요? 3번. 그래서 맨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얘를 삼진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1년에 몇 번 걸리면 3번 걸리면 그냥 아웃된다는 거죠. 그냥 아웃 뭐 이렇게. 우리 윤창호법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 음주운전 하면 처벌 강하게 하는 뭐 이런 그 법 발효됐잖아요. 근데 그 법에 보면 음주운전 1번, 2번, 3번째 걸리면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술을 몇 잔을 먹었든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용도에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비읍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양도 대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청에서 등록증을 주는 이유는 그거 양도하라고 주는 거 아니죠? 그럼 왜 주는 거야, 등록증은? 본인이 영업할 때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팔고 막 이러면, 빌려주고 이러면 이건 등록 취소 사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시옷번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하거나 해서 단락 한번 끊어 주시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했을까요?
개공이 이것처럼 주어를 안 주고 준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러면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하거나를 왜 여러분 개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업무 정지는 개공만 받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누가? 개공이 이 두 개 다 개공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격정지 중인 종업원을 업무를 하게 만드는 것도 개공이니까 둘 다 개공의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 자, 이응번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응번을 줄여서 이중 소속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데, 이거 간단한 사례 하나 드릴게요.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자, 아파트가요 3,000세대짜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언제? 1월부터 2월까지 꼭 한 달 동안 한 달 보름 동안 입주를 해야 돼. 3,000세대. 그럼 이렇게 3,000세대 입주가 되려면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어요. 이거 3,000세대 정도가 분양을 해서 입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입주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뭐 하기로 하겠어요? 이거 팔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뭘로 나오기도 하냐면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절반 가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물량은 뭐 하기도 하겠어요. 내가 이제 기간 같은 게 안 맞아서 아니면 뭐 돈이 좀 안 돼서 팔기는 좀 그렇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전세 놓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임대, 전월세 이런 거. 그러니까 입주하는 물량, 매물, 임대가 1,000세대씩은 빠질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입주하는 이 물량을 가지고 해서 이걸 입주장사라 그러는데, 중개 실무 용어로 입주장사. 이거 하면 엄청난 어떤 수수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죠? 이거 하나만 잘하면 평생 벌을 거 벌어요. 요 정도 규모면. 그런데 자, A라고 하는 개공은 이 아파트가 처음 분양될 때부터 굉장히 공을 들인 거예요. 어디에 가서 공을 들였냐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명함 작업도 하고 계속해서 DM도 발송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분양받은 사람한테 혹시 뭐 사장님이 입주하실 거면 제가 뭐 인테리어 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혹시 사장님이 파실 거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좋은 가격으로 팔아 드릴게요. 혹시 세 놓을 거면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가격으로 세 놔 드릴게요. 이걸 계속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누가? A가. 그런데 A한테는 그러면 물건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많이 했겠죠. 수년 동안 이거 분양할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런데 B라는 개공은 하나도 공을 안 들이고 외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여기로 이제 딱 들어온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물건이 있어, 없어? 물건이 여기는 많지만 여기는 물건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물건 아예 없지? 그럼 얘가 개공인데 여기에 취업을 하는 거야. 뭘로? 소공으로. 취업해서 뭐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퇴근을 늦게 해.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저 퇴근 늦게 할게요. 늦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해? 복사해. 뭘 복사해? 매물장부, 전화번호. 이래가지고 이제 다 빼돌리고 한 보름 있다 다 가버리는 거야. 나 그만둘게요. 일이 생겨서. 그럼 옆에서 이제 차리고 있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고. 이게요, 돈으로 따지면 몇십억짜리 이게 정보거든요. 그걸 다 빼돌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중소속이라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중소속. 이거 걸리면 얘 등록 취소시킨다고. 그리고 이거 형벌도 있어요. 이건 범죄행위야. 도둑질이잖아 이게. 그래서 1년 1천의 형벌이 있다고. 그래서 이응번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이중소속.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8개가 있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번 할게요.